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청년들 시간입니다. 몽골에서 오신 NSC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NSC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NSC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길어듣는 몽골 여행 다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SC가 나고 자란 홈그라운드, NSC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울란바토르라고 네. 몽골의 수도인 도시예요. 잘 알죠, 울란바토르. 네. 울란바토르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아, 몽골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네. 거의 반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좀 높긴 해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 한국도 이제 수도 경기권 지역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개의 산이 둥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따뜻하기도 하고. 서울도 산 속을 네, 맞아요.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여새처럼. 네, 흐르는 강도 있고. 저는 네. 이제 북한 평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수도 하면 평양이에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란 NSC랑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자란 조랑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공통점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몽골에 대한 자랑을 본격적으로 들어볼 건데요. 네. 몽골은 이런 나라다. 많이 말씀해 주세요. 몽골은 자연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일단 광활한 초원이 제일 유명하고요. 제가 가이드를 또 해봤으니까 네.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윈도우 바탕화면이다 막 이래요. 그거 아시죠? 초록. 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북한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네, 북한에도 그 윈도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또 끝없이 시야가 안 막히고 보이다 보니까 공기도 일단 되게 맑아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말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6.0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시골 쪽에 사시는 유목민 분들은 시력이 거의 그 정도로 하실 만큼 되게 좋으시고 TV도 거의 없다 보니까 울란바토르에 사는 젊은이들은 한국이랑 똑같이 안경도 많이 쓰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죠. 어쨌든 몽골에선 안경 장사하면서 살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몽골 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특징이 내륙 국가라는 점인 것 같아요. 바다 맞닿아 있는 땅이 없는 국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에는 바다에 맞먹는 어떤 큰 호수가 존재한다고요. 흡스굴 호수라고 흡스굴이라고 발음해요. 흡스굴. 너무 잘하신다. 그런 네.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가 제주도의 1.5배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그거를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불러요. 제주도랑 평양의 면적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양은 서울보다는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호수가 평양보다도 되게 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와, 몽골이 이제 대체로 연교차가 크다면서요. 맞아요. 연교차도 크고 일교차도 되게 커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아침에는 막 영하 20도 정도, 낮에는 이제 영하 5도? 15도씩 차이 나는 거죠. 15도씩이요. 그러니까. 네. 꽤 차이가 큰 편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연교차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30도까지 가요, 일단은. 근데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도 와. 가고 극단적이죠. 그렇군요. 11월부터는 무조건 패딩을 입어야 돼요. 추워가지고. 그때부터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한 3, 4월까지도 패딩을 못 벗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나아지다가 이제 네. 7, 8월 요때쯤 네, 되면 맞아요. 그때가 딱 여행의 성수기예요. 워낙 추우니까. 몽골은 여름에 여행을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제 11월만 되면 패딩을 입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3월까지 패딩을 벗기가 좀 힘들었어요. NSC는 이제 한국과 몽골의 여름, 겨울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네. 두 나라의 계절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떠세요? 여름은 그래도 몽골이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습도가 있어서 그늘진 곳으로 가도 되게 덥잖아요. 그쵸. 끈적끈적하고. 네. 밖에 못 나가요. 네, 한국은. 맞아요. 근데 몽골은 일단 건조해서 그런지 그냥 따가운 정도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진 곳으로 가면 또 시원해요. 건조하다라고 그러고 했으니까. 네, 겨울은 몽골이 정말 너무 힘들죠. 이제 한국은 그래도 롱패딩을 입으면은 안에는 얇게 입어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몽골은 롱패딩을 입어도 한 3겹 정도는 입어줘야지 좀 따뜻할 정도. 롱패딩을 입었는데도요? 네. 바람이 많이 부나요? 네, 맞아요.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와요. 북한도 뭐 추위는 또 한추위 하는데 백두산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몽골의 추위는 얼마나 셀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몽골 하면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유목 문화잖아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게르란 무엇인지 NSC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목 문화라는 거는요. 몽골이 이제 환경이 가축을 기르기에 더 적합
밀집된 환경이에요. 네.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한 곳에만 머물러서 기르면은 그축의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마다 옮겨가면서 지내는데 근데 아. 그렇게 많이 유목을 하다 보면은 집을 맨날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게르라는 집이 있는데 게르는 못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 조립식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조립으로 한 다음에 양털로 덮어가지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고 그늘져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유목하기 적합한 그 몽골의 전통 집이에요. 게르는. 캠핑 그 텐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 아니고 되게 네. 든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시로 딱 지었다가 다시 또 철거할 때도 쉽고 그렇게 옮겨 다니기에 되게 쉬운 네, 그런 유목생활하기 거다. 편하게. 근데 또 이제 요즘에 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가축을 기르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도시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가축을 기르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죠. 부모 세대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흐름이 몽골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목 문화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목 생활을 토대로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몽골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몽골에 좀 유명한 것들은 다 칭기스칸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칭기스칸 국제공항, 가장 유명한 호텔도 오. 칭기스칸 호텔, 네, 몽골 수도의 아. 센트럴 그 광장도 칭기스칸 광장 막 이렇게 돼 있고 이야. 그리고 몽골의 이제 화폐는 지폐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폐가 500투그릭부터는 이제 계속 칭기스칸 얼굴만 나오고 몽골 발음으로는 칭기스칸이라고. 칭그사? 네, 칭기스칸. 항이 왕이란 뜻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네. 지금부터 이제 몽골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혹시 오해가 있다면 NSC가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몽골 사람들은 느긋한 성격이어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재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느긋하게 하셨다고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그 어른분들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처럼 몽골도 몽골리안 타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그래요? 주셨거든요. 네, 지금은 울란바토르에 길도 너무 많이 막히고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길이 워낙 멀고 험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딱 그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가이드도 하다 보면은 여행객분들은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해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기사님들은 알려주기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길이 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충 몇 시쯤에 도착한다. 네, 몇 시쯤? 맞아요. 대충 몇 시쯤. 그렇군요. 오늘도 제가 늦었잖아요. 도로 상황이라는 게 또 아침에 비도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술도 이제 도수가 센 술만 마시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을 정도다.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술을 좀 좋아하시긴 해요. 우리 북한에서 들으면 진짜 좋아할 만한 소식이네. 러시아랑 붙어있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춥잖아요. 네. 그래서 도수가 좀 센 보드카 위주로 많이들 마시고 매월 1일에 술을 아예 판매를 못하는 날이 있어요. 왜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금 금주를 해라.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군요. 그래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네,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몽골에는 5대 가축이 있어요. 별가축이라고 부르는데 양, 소, 염소, 말, 낙타예요. 네, 얘네들을 많이 기르고 주로 먹는 게 양고기랑 소고기예요. 모든 음식에 다 고기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몽골 메뉴판에서 피망볶음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은 피망이랑 양 고기를 그것도 이제 고기가 80% 피망이 20% 정도. 그만큼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고기가 없으면 샐러드다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힘도 되게 셀 것 같고 힘이 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몽골이 잘하는 스포츠도 대부분 힘을 쓰는 스포츠들이 많거든요. 네, 스모라든지 유도에서는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좀 잘하시고 격투기라든지 한국에는 몽골 노동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공장 사장님들이 몽골인들을 좋아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세고. 네. 또 몽골에는 또 발을 밟으면 악수한다. 네. 이런 문화가 있다는데. 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몽골인들은 발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고요.
발을 밟으면 되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난 의도한 게 아니다, 사과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악수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습관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손만 잡고 그냥 갈 정도로 모르는 사이여도 한국에서는 보통 밟으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를 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손만 잡으면 좋네요. 그 방법도. 잘생긴 사람 딱 만났는데 발 딱 밟고 이제 손 딱 잡고 이제 네, 오늘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몽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몽골의 자연 환경과 몽골의 교육문화, 생활문화, 몽골 사람들의 특징 등등 NSC 덕분에 많은 궁금증이 또 해소됐고 그만큼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몽골에 다가가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저는 드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NSC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